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바로 공무원들 이야기인데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합격생 신분인 채로 1년째 백수로 지내는 이들이 3,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인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한 합격자들이 이렇게나 많나요? 네,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을 보면요.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는 전국에 총 2,8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 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과 경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급수나 지역에 상관없이 합격자들이 일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네, 지자체들의 합격자 임용 대기 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2009년부터 계속해서 늘어오던 공무원 증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은 임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생계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자가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지쳐서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턴 공무원이라는 실무 수습 제도가 있지만요.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무 수습 직원에게도 임금이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무 수습 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데요. 올해 공무원 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 2,300원, 9급은 월 177만 800원입니다. 따져보면 월 209시간 일했다고 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마저도 교육 훈련 기간에는 80%만 지급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용 대기자 중 실무 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네, 공무원이 된 기쁨도 잠시고 동결 방침에 따라 임용 대기 기간이 길어져 가는데요. 이때 느껴야 할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중앙부처와 교육 현장에서도 임용 대기자 적체가 심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길게는 1년 동안 이렇다 할 생계 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임용 대기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짐을 싸서 떠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한 지 3년이 안 돼서 퇴직한 공무원은 8,4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엔 3,000명에 불과했는데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네, 실제로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적이 돼 왔는데요.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재직기간 5년 이하인 20, 30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65.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직의 첫 번째 이유로는 낮은 급여를 꼽는 비율이 74%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업을 하는 공무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이면 겸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에 겸직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공무원이 13,40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잡을 뛰는 공무원이 4년 전보다 50% 넘게 늘어난 겁니다.
투잡 공무원 대부분은 생계를 이유로 꼽았고 야간 대리운전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웹툰 작가 등 겸직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네, 그만큼 낮은 월급에 어려움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사유가 그렇다고 오로지 낮은 임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에 따르면요. MZ세대 출생 공무원 1,810명 가운데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한 58%의 응답자가 꼽은 이유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꼽혔습니다. 네. 박봉의 과다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가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요 퇴직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세무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세상을 떠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특별 민원 직원 보호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낮은 임금에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까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라면요. 2030 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상을 뛰어넘는 MZ세대 공무원의 이탈 속도에 정부도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승진 필수 근무 연수를 단축하고 나섰고요. 각 지자체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직원들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부터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5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MZ세대 공무원들의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낮은 보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에 기대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공직으로의 유인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젊은 인재가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환경 개선과 함께 공직사회 환경과 문화도 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